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51조를 낭독합니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와 현존재의 일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서는 335쪽이 되겠습니다.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존재의 명백한 제시는 이전에 획득된 일상성의 구조대로 방향을 잡는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서 현존재는 하나의 탁월한 존재의 가능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태도를 취한다. 죽음이 탁월한 존재의 가능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현재의 나의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능성으로 있으면서 그 가능성의 현실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가능성입니다. 일상성의 자기는 그러나 세인, 세상 사람인데 세인은 공공적인 해석성 속에서 구성되고 공공적 해석성은 잡담 속에서 밖으로 말해진다. 공공적이라는 것은 탈개인적이라는 것이네요. 불안이 현존대를 개별화하지요. 개별화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 공공적인 인간이고 그런 공공적인 사람들이 세인인데 세인들이 갖고 있는 해석성, 즉 사람과 세계에 관한 해석의 내용 또는 사람과 세계가 해석되어 있음, 그것이 해석성이에요. 이 속에서 세인이 구성되고 이 공공적 해석성은 잡담 속에서 밖으로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인의 특징은 잡담, 호기심, 애매성 이 세 가지를 주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담은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일상적 현존재가 죽음으로 향한 자신의 존재를 자신에게 해석해 주는지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석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각기 하나의 이해인데 이것은 언제나 역시 심정적인 이해 또는 처해 있는 이해, 다시 말해 기분적인 이해 또는 기분이 잡혀 있는 이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세인의 잡담 속에 놓여 있는 심정적인 이해가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계시했는가? 어떻게 세인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면서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심정성이 세인에게 그가 죽음에 넘겨져 있음을 계시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리하는가? 현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넘겨져 있지요. 세계로 피투될 때 이미 죽음 속으로 피투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공동상호의 공공성은 죽음을 부단히 등장하는 만남으로 곧 죽음 사례로 알고 있다. 이러저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관계가 더욱 이러저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관계가 더욱 먼 사람이 사망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일 또 매시간 사망한다. 죽음은 잘 알려진 세계 내부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으로 만나진다. 그런 것으로서 죽음은 일상적으로 만나지는 것들에 대해 특징적인 비현저성 속에 남아있다. Unauffälligkeit, 눈에 띄지 않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현저하지 않음,
이라는 의미에서 비현저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세인은 역시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의 해석을 안전하게 하였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밖으로 말해진 말에 대해는 혹은 역시 대개에 있어서 억눌려져 있기도 한 도피적인 말은 다음을 말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결국 한 번은 사망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우리들 자신은 관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죽음은 남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망한다에 대한 분석은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 존재의 존재 이용을 애매하지 않게 드러낸다. 죽음은 그러한 말 속에서 무규정적인 어떤 것으로 곧 무엇보다도 어느 곳으로부터건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선은 그러나 한 사람 자신, 즉 나에 대해 아직 전제적으로 있지 않고 따라서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사망한다라는 것은 죽음이 내가 아니라 이를테면 세인에게 닥치리라는 생각을 퍼뜨린다. 공공적인 현존재 해석은 사람들은 사망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로써 각각의 다른 사람과 사람들 자신이 자기에게 각기 바로 나는 아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닥치는 사람은 바로 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극가닥은 이러한 세인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니만트, 대문자 n자로 시작해서요. 니만트라고 했어요. 보통은 소문자 n으로 써서 어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대문자 n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도 아닌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망함은 과연 현존자에게 닥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고유하게 귀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평준화된다. 이것도 등장 사건이라고 하면 다른 단어와 구별이 되겠네. 아이그니스트 사건인데 그것과 구별해서 포콤니스는 등장 사건이라고 용어를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각기 잡담에게 고유한 것이 애매성이라면 죽음에 관한 이러한 말에게 고유한 것이 애매성이다. 본질적으로 대리될 수 없는 식으로 나의 것인 그런 사망함은 세인에게 만나지는 하나의 공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 여기요. 포 코멘데스 아이그니스 속으로 전도된다. 앞서 성격 규정된 죽음에 관한 말은 죽음을 부단히 일어나는 사례로 말한다. 그러한 말은 죽음을 언제나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 사칭하고 가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제적인 것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제적인 존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칭하고 또 가능성 성격을 또 이 한 가지로 가능성 성격의 기속적인 요소들인 무연관성 및 추월 불가능성을 덮어 감춘다. 이러한 애매성과 더불어 현존자는 가장 고유한 자기 자신에게 귀속적인 하나의 탁월한 존재의 가능과 관련해서 자신을 세인 속에서 상실하는 그런 입장 속으로 자신을 정립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당장은 나에게는 아니다. 잠정적으로 아직 나에게는 아니다. 이런 입장 속으로 자신을 정립하는데 세우는데 이런 입장은 세인 속에 자신을 상실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인은 그런 정립을 인정해주고 죽음으로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를
자신에게 은폐하려는 유혹, 주풍을 증대시킨다. 죽음 앞에서의 은폐하는 회피는 고집스럽게 은폐하는 회피라고 그랬네요. Für the Candice ausweichen vor dem Tod. 고집스럽게 일상성을 지배하는데 곧 공동 상호 존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해 가는 자에게 종종 여전히 그가 죽음을 모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의 배려되는 세계의 안정된 일상성 속으로 복귀하게 되리라고 설득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그러한 사망해 가는 자에 대한 고려는 심지어 사망해 가는 자를 그런 설득을 통해 위로하는 것을 의도하기도 한다. 사망해 가는 자가 위로받을 수가 있나요? 곧 일상에 복귀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할 때 그럼에도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 고려는 그를 현존재 속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고려가 그로 하여금 그의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인 존재 가능성을 더욱 완전히 덮어 감추도록 도와주는 동안에 그리한다. 세인은 그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부단한 안정시킴을 배려한다. 이러한 안정시킴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망해 가는 자에게로만 향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위로하는 자들에게로도 향한다. 그리고 심지어 삶의 마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공성은 이것의 배려된 걱정 없음에 있어서 그 사건, 즉 삶의 마감을 통해 방해되고 불안정하게 되지 않아야만 한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타인들의 사망함 속에서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은 비록 심지어 무례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사회적으로 불쾌한 일인데 그런 불쾌한 일에 맞서 공공성은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그게 삶을 마감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라는 게 공공성이고요. 이런 공공성에 어긋나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거나 또는 어느 철학자와 같이 기뻐하거나 하는 것들이겠네요. 세인은 그러나 동시에 현존재를 그의 죽음으로부터 밀어내는 이러한 안정시킴과 더불어 어떻게 사람들이 여하튼 죽음에 대해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태도 유형에 대한 침묵적 규제를 통해 정당성과 명성 속에 자신을 정립한다. 서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침묵적으로 규제함에 의해 자기의 태도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유는 비겁한 두려움으로 현존지의 불안정성으로 암울한 세계 도피로 간주된다. 세인은 죽음 앞에서의 불안에 대한 용기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세인의 공공적인 해석성의 지배는 역시 이미 그것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입장이 규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심정성에 대해서도 결정하였다.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는 심정성을 갖지 말라. 그렇게 태도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불안 속에서 현존자는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에 넘겨진 자로서의 그 자신 앞으로 데려와진다. 세인은 불안을 하나의 도착하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 속으로 전복하는 것을 배려한다. 그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나약함이다. 나약함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불안을 버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애매하게 만들어진 불안은 게다가 허약함으로 사칭되는데 이것은 확신을 가진 현 존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확신을 가진 현 존재는 허약함을 또 두려움을 불안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요. 세인의 소리 없는 명령에 맞추어 알맞은 것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사실에 맞선 아무런 상관없는 안정이다. 사망에 무관한 사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정, 그것이 알맞은 것이네요. 세인의 명령에 대해 알맞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오타가 많네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그러한 침착한 아무런 상관없음의 양성은 현 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인 존재 가능성에서부터 소외시킨다. And from that, 안정시킴은 우에서 나왔었죠. 여기 루에가 안정이고 루익 그러면 안정시키다가 되겠네요. 죽음에 관련된 유혹함, 안정시킴, 소외시킴은 그러나 테어팔렌의 존재 유형을 특징 짓는다.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인 존재는 퇴락하는 존재로서 죽음 앞에서의 하나의 부단한 도피이다. 종말으로 향한 존재는 종말 앞에서 이것을 전제적인 것으로 고쳐 해석하고 이것을 삶의 마감으로 비본래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의 가능성을 덮어 감추는 회피함이라는 양상을 갖고 있다. 각기 고유한 현 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언제나 이미 사망한다는 점을, 다시 말해 자신의 종말으로 향한 존재 속에 있다는 점을, 곧 이러한 현사실을 현 존재는 다음을 통해 자기에게 숨긴다. 현 존재는 죽음을 일상적으로 타인들에게서 등장하는 죽음 사례로, 곧 기껏해야 사람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는 죽음 사례로 변화시킨다. 죽음 앞에서의 퇴락하는 도피와 더불어 현 존재의 일상성이 증언하는 것은 그러나 역시 세인 자신도 각기 이미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증언하는, 증명하는 이라고 읽어도 되는데요. 증명 유형 중에서 증언으로서의 증명을 배조의 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는 증명하다, 고유한 의미로는 증언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인이 명시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때에도 역시 그렇다는 점이다. 현 존재에게서는 역시 평균적인 일상성 속에서도 부단히 이러한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존재 가능이 문제시되는데, 비록 단지 그의 실존의 극단적인 가능성에 맞서는 하나의 방해받지 않는 아무런 상관없음이라는 배려의 양상 속에서 일 뿐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다. 죽음은 가장 고유한 것, 나에게 가장 고유한 것이죠. 남이 가질 수 없죠. 나의 죽음은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고유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유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존재 가능들 중에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존재 가능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내지 가능성이라고 말하고요. 죽음은 무관련적이다. 죽음은 나와만 관련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없고 다른 존재자들과도 관련이 없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련을 해체시키는 것이고 나와 존재자들, 나와 업무들과의 관련도 해체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관련적인 것이네요. 추월 불가능하다라는 건 앞지를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가 앞차를 추월하는 것 같이 내가 나의 죽음을 앞질러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는 죽음에 대해 타인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배려가 현존재를 설득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정신이 그렇게 현존재를 설득하고 또 나의 죽음도 당장은 잠정적으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인 존재의 명백한 제시가 그러나 동시에 내주는 것은 죽음 앞에서의 회피로서의 죽음으로 향한 퇴락하는 존재의 더욱 철저한 해석을 통해 종말으로 향한 존재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을 안전하게 하는 시도를 하라는 지침이다. 그러면 우선은 죽음으로 향한 퇴락하는 존재, 즉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 존재를 더욱 철저히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는 종말을 향한 존재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 특히 종말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론적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으로 향한 퇴락하는 존재가 철저히 해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하겠지요. 현상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게 된 것인 도피의 대상, 죽음에 입각해서 현상적으로 기투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죽음을 회피하는 현존재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도피하는 사람, 즉 일상적 사람, 달리 말해 세상 사람, 세인,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고, 다음 절의 제목이 종말으로 향한 일상적 퇴락하는 존재, 그리고 이 토대를 두고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이 기투되거나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음 절에서 말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